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노년생활 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채소 하나, 브로콜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은 꽃송이처럼 생긴 푸른 채소, 브로콜리.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의 고향은 유럽입니다. 정확히는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나 무, 양배추, 겨자 같은 십자화가 식물의 일종입니다. 이 브로콜리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든 인공적으로 선택된 채소입니다. 쉽게 말해 개량된 식물이라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경 고대 로마인들은 야생 양배추와 비슷한 식물을 재배하면서 점차 꽃봉오리 부분이 크고 촘촘하게 발달한 품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브로콜리의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브로콜리라는 이름 자체도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작은 가지 또는 꽃봉오리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는 중세 이후 유럽 전역에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고 18세기 무렵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재배되며 고급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브로콜리는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기후가 브로콜리 재배에 매우 적합했고 대규모 농장과 유통망이 갖춰지면서 1930년대 이후 미국 전역에서 브로콜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동 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로콜리는 자연스럽게 건강을 상징하는 채소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 마트에서든 브로콜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브로콜리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브로콜리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건강식품 붐과 함께 외국산 채소들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브로콜리는 양상추, 파프리카, 아보카도 등과 함께 서양 채소로 분류되어 주로 호텔 뷔페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되었고, 처음에는 낯설고 비싼 채소였지만 1990년대 이후 재배 기술이 개발되고 국산 브로콜리가 대중화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 충청도, 제주 지역에서는 브로콜리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지금은 국내산 브로콜리가 수입산보다 더 신선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가 어떤 식물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화가 배추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즉,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청경채 등과 사촌관계인 셈이죠. 겉보기에는 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부분은 브로콜리의 꽃봉오리와 꽃줄기 부분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에 단단하게 뭉친 꽃망울들을 모아서 우리가 먹는 거죠. 이 꽃망울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식용으로는 그 전에 수확해서 먹는 것이 가장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초록색이지만 품종에 따라 보랏빛이 도는 보라브로콜리나 좀 더 진한 초록색을 띠는 품종도 있습니다. 줄기는 살짝 단단하고 껍질은 질긴 편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있어 제대로 손질하면 줄기도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잎 역시 먹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거하고 조리하는 경우가 많죠. 브로콜리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즉, 봄과 가을에 잘 자라고 여름철 고온기에는 재배가 까다롭습니다. 씨를 뿌린 뒤 약 6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며 하우스에서 기르거나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병충해에 비교적 강하고 보관성도 좋아 유통에 유리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일찍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줄기가 길고 부드러운 스틱 브로콜리, 장기 보관에 유리한 저장형 품종 등 기후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스틱 브로콜리는 꽃봉오리보다는 줄기를 주로 먹는 품종으로 고소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샐러드나 간편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인류가 오랜 시간 개량하고 발전시켜온 식물이자 각 시대를 반영하는 건강 채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약초에서 시작된 브로콜리는 오늘날 시니어 건강 식단의 핵심 식재료로 자리 잡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단지 건강에 좋다, 혹은 몸에 좋은 채소로만 알고 계실 뿐,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콜리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좋은 이유들을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브로콜리의 효능은 항산화와 항암 작용입니다. 이 핵심에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황화합물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특히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과일 하면 오렌지나 키위를 떠올리시지만 브로콜리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C를 거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도 갖고 있죠. 노년기에는 면역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화 방지, 즉 항노화 작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색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노화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 안쪽의 망막을 보호하고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시신경을 지켜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브로콜리는 눈이 침침하거나 신문이나 책을 오래 보기 어려운 분들께도 적극 권장되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속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동시에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과 함께 작용해서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걸 막아주고 뼈에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장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기 건강과 장 기능 개선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서 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수용성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불용성 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운동량이 줄고 물 섭취가 적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이럴 때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면 장 기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브로콜리는 당지수가 낮은 채소이면서 설포라판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도 매우 좋은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억제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뼈 건강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모두 뼈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비타민 K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나 손발 저림, 불면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식단에 함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브로콜리는 아주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채소입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채소가 아니라 시니어의 눈, 뼈, 혈관, 장, 면역, 암 예방까지 전신 건강에 작용하는 슈퍼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리법도 단순하고 가격도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 매우 저렴하죠. 무엇보다 음식으로 챙길 수 있는 건강이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웰빙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며 우리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생활에 딱 맞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삶거나 데쳐 드시죠. 그런데 너무 오래 삶으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나 비타민C 같은 물에 녹는 성분은 열이나 물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데쳐야 할까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을 넣고 브로콜리를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그 다음 찬물에 바로 헹궈주시면 색깔도 선명하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줄기 부분은 칼로 껍질만 얇게 벗기면 속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드시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으로 먹는 건 어떨까요?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줄기 부분은 딱딱할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소화 기능이 약하신 시니어분들은 가볍게 데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찜 방식도 좋은 대안입니다. 찜은 삶는 것보다 수분 손실이 적고 영양소도 더 많이 남습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2분 정도만 살짝 쪄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부드럽게 씹히고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다른 채소나 과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당근, 토마토, 감자, 양파, 사과, 오이 등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미역, 두부, 계란과 함께 국이나 반찬으로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보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그대로 두면 금방 시들고 노랗게 변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관법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냉장 보관법입니다.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고 물기를 최대한 닦아낸 뒤 키친타올로 감싸서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넣고 냉장실 채소칸에 넣어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4일에서 5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데쳐서 냉동 보관하기입니다.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고 1분 정도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식혀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그 다음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최대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동할 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브로콜리 활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 무침입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에 다진 마늘 약간, 참기름 한 숟가락, 들깨가루 한 숟가락, 소금 약간만 넣고 살살 무쳐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이건 밥이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달걀찜입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 계란 2개에 물 반 컵, 소금 약간을 섞은 뒤 함께 넣고 뚝배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브로콜리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입맛 없을 때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한 끼 식사로 딱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스프입니다. 양파 반개, 감자 반개, 데친 브로콜리를 함께 볶다가 물이나 우유를 붓고 푹 끓여주세요. 그 다음 믹서기로 갈아서 약불에 살짝 끓이면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브로콜리 스프가 완성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시거나 식사를 부드럽게 하셔야 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주스입니다. 데친 브로콜리 약간과 사과 반개, 바나나 반개, 물이나 두유 한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 마시면 부드럽고 달콤한 영양 주스가 됩니다. 비타민 보충도 되고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 밥 반찬입니다. 흰쌀밥에 데친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섞고 참기름, 깨소금으로 비벼보세요. 된장 한 스푼만 풀어도 훌륭한 건강 비빔밥이 됩니다. 쉽고 빠르고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죠. 이 외에도 고구마와 함께 구워 먹는 브로콜리 구이, 치즈와 함께 오븐에 구워낸 브로콜리 그라탕, 된장찌개에 살짝 넣는 브로콜리 토핑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더 자주 먹기 위한 생활 속 팁을 드릴게요. 하나, 장 보러 갈 때 브로콜리를 꼭 장바구니에 넣는다. 주 1회만 챙겨도 한 주 식단이 건강해집니다. 둘,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자주 소량으로 산다. 너무 오래 두면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셋, 먹은 날을 달력에 체크하거나 수첩에 기록한다. 작은 습관이 꾸준함을 만듭니다. 넷, 가족과 함께 브로콜리 요리를 해보는 날을 만든다. 손주들과 함께 주스를 만들거나 함께 샐러드를 만들면 식재료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가족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브로콜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손질도 쉽고 조리도 간단하고 몸에 이로운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 반찬 하나라도 브로콜리로 바꿔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의 역사, 영양, 효능, 조리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작은 한 송이 안에 담긴 자연의 힘.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 그 가치를 직접 실천해 보세요. 노년의 삶, 더 건강하게 노년생활TV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